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. 강남 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이거. 오늘은 코 수술 궁금증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. 개방형과 비개방형 차이는 무엇인가요? 네, 일단은 콧구멍을 밑에서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일단은 비개방형이 역사적으로 더 먼저 나왔거든요. 비개방형이라는 건 코 안으로, 콧구멍 안으로만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. 절개가 영어로는 마지날 인시전이라고 하는데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코 안으로 엔도네이잘이라고도 하고 코 안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거고요. 개방형은 비개방형 뒤에 나왔어요. 그래서 개방형, 비개방형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절개선이 들어가요. 코와 콧구멍 사이에 절개선이 들어가면 개방이 돼요. 왜 개방이란 말이 붙냐면 이건 콧구멍 안에 여기 이 부위가 코끝 부위가 그냥 붙어 있지만 이건 이렇게 완전히 문을 열듯이 이렇게 젖혀지게 돼요.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연골이나 구조물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개방과 비개방으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. 솔직히 아직도 논란의 거리에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콧대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매부리만 깎거나 할 때는 비개방형을 사용하고요. 코끝을 무슨 실리콘이나 아니 코끝을 비중격으로 세운다거나 뭐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할 때는 대부분 개방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비개방형을 신봉했었던 사람이고요. 수술의 방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. 개방형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구조물을 정확하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. 비개방형은 꼬매놓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고 다시 하고 다시 풀고 다시 하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 비개방형을 여러 번 풀 정도로 그 연골들이 딱딱하지가 않아요. 너무 여러 번 꼬매면 그게 헐거워지거나 부스러져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약한 연골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이 흉터를 걱정하지 마시고 개방을 권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 수술 후 옆으로 자면 안 좋다던데 사실인가요? 코랑 광대 수술 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자, 어떤 A란 환자와 A란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저 코가 휘었어요. 그러면 병원에서 옆으로 잤나요? 그러면 유유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? 코나 광대 수술 후에 옆으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잤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? 이건 약간 언어 유희에 가까울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안 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코라는 게 직선이라는 게 있을 수는 솔직히는 없어요. 사람의 몸에 직선은 없죠. 어딘가 약간 옆으로 가게 돼요. 그리고 뭐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휜 코가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그 이유가 옆으로 자서 그렇다는 거는 아니죠. 코 수술을 할 때 옆으로 자는 정도의 힘을 못 이긴다면 안 되는 거죠.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잠을 자면 머리 주변에 항상 푹신한 대개는 베개가 있고요. 대개. 그 다음에 침대나 요도 꽤 부드러운 것들이 있어요. 이걸 이길 정도의 힘으로도 수술을 못했다면 이 수술은 유지 기간이 엄청 문제 있게 되는 수술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옆으로 자도 괜찮습니다. 뭐 일부러 코를 박고 잔다. 이건 안 되겠지만 일부러 옆으로 자세요.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난 옆으로 아니면 잠을 도저히 못 잔다. 그러면 전 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코 수술 후 코피가 계속 날 수 있나요? 네, 두 가지 상황에서 날 수가 있는데요. 물론 뭐 수술이 잘못돼서 피가 철철 나는 출혈 그런 나쁜 상황 말고요.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비중격을 채취한다고 비중격 성형술을 했을 때 비중격이 뭐냐면 콧구멍 가운데 있는 이 연골하고 뼈거든요. 그 비중격을 채취한다고 비중격을 했을 때 코피가 날 수 있어요. 두 번째로는 절골술, 매부리 절골 말고 외측 내측 절골술. 그게 어디 부위에 있냐면 여기 코 옆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휜 코를 잡기 위해서도 외측 내측 절골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근데 그거를 이 양쪽에
콧배를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는 그걸 찬성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효과가 부작용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찬성하진 않아요. 하여튼 어떻게든 외측, 내측 절골, 뼈를 잘랐을 때 피가 계속 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비중격 성형술, 콧구멍 안에 연골을 건드렸을 때 피가 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2, 3일 정도 날 수 있어요. 뭐 펑펑 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아주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, 단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막 뭐 약간 뭐 1시간 모으면 뭐 반 컵 뭐 이렇게 피가 나온다 그럼 빨리 수술하셨던 병원에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코 수술은 코 막힘이 생길 수도 있나요? 아, 뭐 수능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생길 수 있나요? 라면 있다. 이게 답이겠죠. 그런데 수술이란 걸 하게 되면 수술이란 것 자체가 코든 어디에든 흉 조직을 남기거든요. 이 흉 조직이 우리가 콧구멍 안에 있는 콧구멍 안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 흉터를 만들게 되고 그 흉 조직 때문에 코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대부분은 코 수술할 때, 현대적인 코 수술은 이 비중격,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비중격을 건드리게 돼요. 그래서 이걸로 코 막힘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생기거든요. 비중격 수술을 통해서. 그리고 만약 이걸로라도 코 막힘이 해결 안 됐으면 제가 지금 표시한 이게 콧구멍 안의 그림이에요. 이게 하비갑계, 중비갑계, 상비갑계라는 구조물인데 이런 걸 좀 줄여주거나 잘라주거나 하는 수술을 하거나 또는 상악골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기도 해요. 이땐 여러 가지 수술들을 통해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코막힘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근데 대부분은 이 흉 조직에 의해서 나빠지는 부분보다는 비중격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막힘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. 이런 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